예, 오늘 정치화 토픽 두 번째입니다. 억대 차명 주식 이춘석과 이재명은 특수관계. 자, 어제 송원석 이 텔레그램도 어제 기자의 2대1리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거죠.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본인들이 이제 숨긴다고 숨기고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감추고 또는 아니면 보안 필름도 막 붙이고 하는데 워낙 많이 이런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서 뭐 국정 운영 구상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일만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꺼내가지고 뭐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합니다. 그 구조가 이렇게 그 본회의장 구조가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으면은 뒤쪽에 2층에 그 높은 곳에 기자석이 있습니다. 이쪽에 펜 기자석이 있고 카메라 기자석이 있는데 카메라 기자석에서 내려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메라 이 성능이 좋으니까 그냥 쭉 잡아당기면은 이 글자까지 다 보이죠. 그런데 어제 송원석이 텔레그램 그런 글자가 보였는데 어제 같은 날 같은 본회의장에서 이번에는 이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를 억대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이번에는 더 팩트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어제 같은 날. 자, 저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저 내용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건데 그게 포착이 됐는데 저 네모난 중간에 네모난 것을 보면은 이름이 차씨죠. 차씨. 차땡땡입니다. 저 이제 지웠는데 언론사에서 더 팩트에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이춘석인데 차모 씨로 이 주식 거래를 한 겁니다. 어제 그 본회의장에 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이것을 보도를 한 더 팩트 기사에 의하면은 그 본회의에 참석해서 고개를 숙인 채로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면서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를 하더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을 정정하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됐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이런 주식 정보를 확인하던 이춘석의 휴대전화에 개인 자산 내역이 표시가 됐는데 저렇게 쭉 표시가 되죠. 네이버 150, LG, CNS 420 쭉 표시가 됐는데 방금 전까지 이춘석 의원이 주식 정정 주문을 했지만 계좌 주인의 이름은 이춘석이 아니었다. 저기 넣어줘. 종합 주식 다음에 차 땡땡 이 주식 계좌 이름이 차 땡땡입니다. 이춘석이 아니고 남의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자기가 해주는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이 차 땡땡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춘석의 보좌관입니다. 보좌관. 사고 보좌관. 강선우 갑질 논란이 있었죠. 보좌관들. 그런데 이제 보좌관이 자기 이름까지 빌려줘서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빌려줬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춘석이 타이 명의로 계좌를 주식 거래를 했는데 이 차땡땡의 주식 계좌 투자액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그래서 현금, 신용 합계 매입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재산 공개, 재산 등록을 할 때 이춘석은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이든 가족 전부 다 주식 보유 현황은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차명으로 해서 재산 등록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금융실명제 위반인데다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러 가지 지금 고소 고발이 벌써 다 됐습니다. 자, 차땡땡 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팩트 취재진에게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거 참 정말 우습게 하는 듣는 사람을 우습게 하는 해명입니다.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듣는다. 주식 거래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식 조언을 자주 듣는다.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의원님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잘못 알고
자기 보좌관 휴대폰을 자기 건줄 잘못 알고 헷갈려서 갖고 들어갔다. 들고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주식창을 열어본 게 아니고 그래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주식 거래를 했는데 이춘석이 이제 어제는 보좌관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춘석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참 황당한 해명을 오늘 했습니다.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보좌관 주식 거래 계좌를 열어본 것뿐이다. 자기가 거래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 거래를 한 것을 열어본 것뿐이다. 이게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이제 입을 맞춘 거죠.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이 무리를 일으킨 것인 게 일으켰다는 것이 차명 거래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의 청취를 임하겠다. 그걸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하는 겁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차명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이거 본 자체 보좌관 걸 내가 잠깐 본 거야.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딴 짓을 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지금 속이는 겁니다. 자, 벌써 경찰이 오늘 여러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 법률위원장도 고발을 했고 김태우 전 강충구청장도 조금 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벌써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명백하니까는 증거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거짓말인 게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를 하려면은 이제 휴대전화를 켜서 주식 거래 어플에 들어가기 또 매매 주문하기 이런 걸로 고치면은 최소 3개 이상의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입력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 거래를 안 하니까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개 이상의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입력해야지 가능한데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바보로 알고 이런 뻔뻔한 해명을 하는 거냐. 자,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명 거래를 이춘석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 같은 주식 계좌를 가지고 국회 국정감사 하는 도중에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지금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그 해당 보좌관, 차모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구체적인 게 내용이 안 나와서 그게 논란이 안 됐는데 이게 이번에 다시 그 똑같은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거래를 한 네이버 같은 것은 민주당 정권의 인공지능 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이춘석이 그때 선대위에서인가요? 이거 비슷한 관련 그 TF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해충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하면은 그 전에 이재명도 202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때 재산 등록을 했는데 이 방산업체 관련 주식을 3억 정도,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 정도 방산 주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재명은 바로 국회 국방위원이었습니다. 국방위원이 방산주택을 소유를 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비슷한 이해충돌 논란을 또 이춘석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춘석은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정청래에게서 법사위원장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이춘석이 과거가 아니고 지난 6월 대선 때 바로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한 인물입니다. 이재명의 비서실장.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충돌 부분에서도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비슷하고 또 작년 8월에
이재명이 두 번째 당 대표가 될 때, 전당대회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는 두 번째 당 대표로 가는 길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그 전당대회 하나만이었죠.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뭐 대관식이었죠. 그거 준비위원장을 했고, 이번에 또 당내 경선 형식적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죠. 그때 특별 당규위원장 이런 것을 맡아서 이재명의 이 길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는 비서실장까지 했죠. 대선에서. 그런 인물이 지금 법사위원장에 또 앉혔고,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제 보좌관과 관련이 있죠. 물론 좀 결은 다르지만은, 강선우는 보좌관에게 무슨 뭐 쓰레기 분리수거 뭐 이런 뭐 온갖 갑질을 다 했죠. 그리고 이춘석은 물론 차명거래 범죄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보좌관의 이름을 빌려서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갑질이죠. 그런데 오늘 정청래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윤리자문위가 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같은 보좌관 갑질인데. 그런데 그 전에 강선우에게는 내가 울타리가 돼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같은 보좌관 갑질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거는 강선우는 정청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울타리가 돼준다고 했고, 이춘석은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재명 사람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게 그냥 이제 이거를 곰곰이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정청래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과 각을 많이 세웁니다. 대선 후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박찬대를 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경선이 이재명 대 김어준의 대리전 했는데 김어준이 결국 승리를 한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정청래는 이제 이재명과 멀어지면서 일종의 김어준 아바타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